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직무 발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직무 발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 개념적인 의미, 그러면은 직무 발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승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승계를 하냐면은 이제 본인이 속한 회사가 되겠죠. 조직이나 회사, 집단 여기에 이제 승계를 하게 되는데요. 요 승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절차 그리고 넘겼으니까 그에 따른 어떤 보상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직무 발명 요 개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즉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자신이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맡은 부분에서 일을 하다가 뭐 한 거죠? 그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겁니다. 이것을 직무 발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직무 발명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기업의 업무 범위에 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건 직무 발명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직무 발명. 내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구체화시켜서 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발명이 뭐가 된다? 직무 발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발명의 성격은 그러니까 본인이 속한 그 기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직무 발명이고요. 자, 요 직무 발명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제도의 내용이 뭐냐? 자, 회사의 시설, 그다음 회사에서 있는 장소, 그다음 회사로부터 임금, 그리고 뭐 기존의 연구 데이터 등을 제공한 사용자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종업원의 관계에서 발명으로 인해서 창출되는 이익을 뭐 하는 거죠? 배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권리 관계를 정확하게 조정하는 이것이 바로 직무발명 제도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직무발명의 의미 이해하셨죠? 내가 어느 회사에 속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다가 뭐 하죠? 관련된 발명을 한 겁니다. 그 발명한 내용이 당연히 그 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을 가지겠죠. 자, 그러면 나는 회사에서 주어지는 시설, 장소, 임금, 뭐 관련된 뭐 데이터들 사용하겠지요. 자, 근데 내가 발명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제 회사가 이익을 보든 아니면 내가 이익을 보든 어떤 창출되는 이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이게 바로 직무 발명 제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에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미래 가치라든지 발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보시는 이 연구, 개발에 대해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느냐, 이 부분을 중시를 합니다. 자, 이걸 이제 R&D라고 하는데요. 이 R&D 부분에서 투자를 해서 어떤 성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성과물이 나오게 되면은 그 성과물로 인해서 회사는 엄청난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거죠. 자, 그 과정 속에 이제 근로자는 우리 개개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근로자가 존재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근로자가 속한 회사라는 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요 그림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종업원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발명을 했습니다. 발명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여태껏 배웠던 것처럼 그 발명한 것을 뭐 해야 된댔죠? 권리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권리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컨택을 해야 될 곳이 바로 자기가 속한 회사라는 겁니다. 회사는
이제 그 발명에 대해서 괜찮어, 좋아. 그래서 이걸 갖다 뭐하죠?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산해내면서 이익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이익을 증대시키죠? 그러면은 종업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뭐 그에 따른 대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정당한 보상을 통해서 종업원은 또 뭐하죠? 예, 연구 의욕이 고지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이게 선순환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 회사의 어떤 미래적 가치, 기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직무 발명 어떤 제도도 그 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본인이 속한 회사의 성격, 업무 범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업무 영역에서 직무 발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직무 발명이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요건. 그 요건이 뭐냐? 지금 보시는 요 세 가지 요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무 발명은 누가 해야 된다? 예, 종업원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용의 형태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기업의 임원이나 단기 근무자도 직원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 종업원의 회사의 구성원이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종업원의 발명이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이 된다.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이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뭐죠? 예, 그 회사의 성격과 일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명의 내용이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실제 사용자의 업무를 파악하여 판단하게 되고요.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이제 직무 발명이 아니라 개인의 한 개인의 자유 발명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발명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어야 된다. 역시나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본인이 속한 회사의 그 고유한 업무 영역, 그 영역과 어떤 상관성을 분명히 지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구상에서부터 실험 분석 등을 통해서 발명이 완성될 때까지 업무는 종업원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 또는 과거에 근무했던 부서에서 담당했던 업무에 해당되어야 된다. 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속한 회사의 어떤 업무적 영역에서는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벗어나게 되면 뭐가 된다? 자유 발명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직무 발명을 한 종업원의 경우에는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이 속한 그 기업에다가 알려야 됩니다. 그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기업에서는 어떤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직무 발명한 종업원에게 어떤 보상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이제 보상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특정한 룰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하죠? 각 기관의 어떤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수성. 그 종업원이 속해 있는 그 회사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뭐한다? 직무 발명 보상의 종류라든지 그다음 보상액의 결정 기준, 그다음에 산정 방법 등을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을 이렇게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보상금 종류인데요. 크게 금전적인 보상하고 비금전적인 보상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금전적인 보상은 뒤에 다시 세부적으로 또 나뉠 겁니다. 일단은 돈과 관련된 보상인 거고요. 비금전적인 보상은 그 종업원이 돈을 받기보다는 어떤 자기 개발이라든지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제 혜택을 보는 겁니다. 해외 연수라든지 유학을 가게 해준다든지 혹은 안신년을 통해 가지고 조금 휴식을 취하고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혹은 뭐 그 기간 동안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위 과정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유능한 인재의 유출을 막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술 개발 더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이제 금전적인 보상과 관련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요. 이 금전적 보상과 관련할 때는 종류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이 될 건데 각 보상금의 액수보다는 전체 보상 받을 금액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전체 받을 금액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런 관점은 이제 우리 종업원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당 발명과 관련하여서 내가 정당하게 보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은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요. 93페이지에 그런 사례가 실제 언급이 됐죠. 일본의 경우였는데 노벨상 수상자인 나카무라 교수. 그 교수는 어떻게 했죠? 예, LED 청색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이거 발명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얼마나 보상금을 받았다고 했죠? 예, 16만 원 보상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례 탐구에서 언급하기로는 그냥 일본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일본을. 자신이 어떤 발명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서 실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회사는 어떻게 됐죠? 엄청난 돈을 불러 올린 겁니다. 약 연 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기업까지 성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직무 발명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한 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지 여부를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전적 보상과 관련된 종류입니다. 요 네 가지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요 네 가지를 다 뭐 해야 된다? 예, 보상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출원 보상이라는 것은 일단 내가 직무 발명을 했어요. 그러면 직무 발명을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에 앞서서 이제 신청을 하는 거 있죠. 그걸 이제 출원이라고 하는데 직무 발명이 출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누가? 회사가 이제 승계를 받아가지고 이거 출원하겠다. 그러면은 이 출원에 따라서 보상금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출원을 했는데 심사 끝에 뭐죠? 예,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럼 등록에 따른 보상도 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발명이 등록됐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시 처분 보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직무 발명을 기업이 직접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실시 허락할 경우에 또 여기에 따르는 어떤 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그 이득도 뭐죠? 보상금으로 일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은 출원이 유보되었을 때 권리를 승계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절차를 밟고 신고를 했는데 출원이 유보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유보에 따른 또 보상도 있다는 거죠. 직무 발명은 승계했으나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역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의 보상금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영역에서의 보상금을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내가 받았는지 이것을 반드시 챙겨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업무와 관련된 발명, 직무 발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례 탐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공계 쪽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 직무 발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실제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를 92페이지에서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은 조금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지식 재산을 권리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